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최근 경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경기에서 또 한 번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우리의 김민재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며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방어 능력은 바이에른 뮌헨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거의 100년 만에 보는 듯한 리그 경기를 연출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경기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특별한 부분으로 추포모팅 선수의 출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이름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김없이 선발 출전한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편 해리 케인 선수는 최근 독일 리그에서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11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하며 연속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케인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아말 펠레그리노뿐입니다. 펠레그리노는 27경기에서 23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케인은 현재 시즌 11경기를 치른 상황이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활약이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해리 케인 선수의 활약이 화제인데요. 케인 선수가 유로피언 골든 슈, 즉 유럽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라인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리 케인, 추포모팅, 코망, 사네, 키미, 고레츠카, 라이머, 우파메카노, 그리고 김민재 선수까지 매우 인상적인 구성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진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팀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균 나이가 29.13세로 상당히 경험 많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죠. 특히 이들이 2019년 울프스부르크와의 경기 이후로 가장 나이 많은 선발진으로 기록된 점도 흥미롭습니다. 평균 나이가 29살 39일인 이 팀은 상대적으로 젊은 팀들과의 대결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살펴보면 전반부터 케린이 선수들이 젊은 에너지를 앞세워 바이에른 뮌헨을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선수들은 이러한 압박에도 노련하게 대처했고 특히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중에서 떴다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충격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장면이 BBC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김민재 선수는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 어투는 김민재 선수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최근 휴식 없이 연이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었고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한 충격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와 풀타임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BC는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 다시 복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불편함이 외신에서도 드러나면서 그의 정신력과 체력적 강인함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반 19분에 해리 케인이 기록한 선제골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는 중원에서 시작된 패스가 반대쪽으로 이어졌고 추포모팅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추포모팅은 슈팅을 시도했고 이 슈팅은 수비수에게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이 공이 세기 있게 나와 수비수가 균형을 잃자 케인이 이를 기회로 삼아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케인의 골로 바이에른 뮌헨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리드를 잡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번 경기는 팀원들의 노련한 플레이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의 회복력과 해리 케인의 결정적인 골이 팀 승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진행된 경기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바이에른 뮌헨의 든든한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밥 먹듯이 보여주는 플레이로 유명한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주목을 받은 것은 바이에른 뮌헨의 노련한 선발 라인업입니다. 특히 해리 케인과 추포모팅, 코망, 사네, 키미, 고레츠카 등의 선수들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들의 경험과 기술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BBC는 특히 해리 케인의 득점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첫 번째로 영국인 선수로서 18골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죠. 경기 내내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 팀을 압도했습니다.
전반전에 케인이 넣은 골은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골은 추포모팅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게 맞고 튕겨 나온 뒤 그대로 네트를 흔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12경기 만에 18골을 넣은 놀라운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는 단지 해리 케인의 골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경기 중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다시 경기에 복귀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투지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경기 후에도 그의 노련한 플레이와 끈기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번 경기는 팀의 훌륭한 전략과 개별 선수들의 뛰어난 능력이 어우러진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과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매 경기마다 마치 철벽 같은 수비로 상대 공격진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고 컨디션이 다소 불안정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기민한 수비 작업은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 중반 해리 케인과 김민재의 평점을 살펴보면 케인은 7.1점, 김민재는 6.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두 선수 모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내내 상대 팀에게 공격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으며 경기를 완벽히 주도했죠.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골 결정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에만 67%의 볼 소유율과 12개의 슈팅, 그중 5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은 단 하나만 기록했으니까요. 특히 추포모팅과 사내 같은 선수들이 좋은 슈팅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상대 수비수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장면이 연이어 발생하며 골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를 지배하며 상대 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으나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이 경기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와 해리 케인의 활약은 빛났고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경기의 에너지는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A매치 기간 이후의 경기처럼 플레이어들의 에너지가 적절히 분배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죠. BBC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의 교체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투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교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그의 전략이나 체력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뛰어난 방어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 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상대팀 펠레는 경기 막판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점수 차를 좁히려 했지만 김민재와 바이에른 뮌헨의 탄탄한 수비 덕분에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1-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볼 점유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팀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투헬 감독의 무교체 전략이 앞으로의 경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경기의 에너지는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A매치 기간 이후의 경기처럼 플레이어들의 에너지가 적절히 분배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죠. BBC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의 교체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투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교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그의 전략이나 체력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뛰어난 방어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 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상대팀 펠레는 경기 막판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점수 차를 좁히려 했지만 김민재와 바이에른 뮌헨의 탄탄한 수비 덕분에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1-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볼 점유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팀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투헬 감독의 무교체 전략이 앞으로의 경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에른 뮌헨과 최린의 경기는 진정한 축구의 향연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바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었죠. 그의 놀라운 수비 능력은 상대 팀에게 공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평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7.6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팀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득점에 성공하며 7.7점을 기록한 가운데 코망이 가장 높은 평점인 7.9점을 받았습니다. 코망 선수는 오늘 골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세부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수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번의 클리어링, 1번의 슈팅 차단, 3번의 가로채기를 기록하며 수비에서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는 총 3번 중 2번을 이겨내며 그의 공중 장악력을 과시했죠. 또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터치 수를 기록했는데요. 총 135개의 터치와 함께 13번의 패스 중 11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95%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나타냅니다. 롱볼에서도 8번 시도 중 4번을 성공시키며 5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플레이와 높은 집중력은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죠. 오늘 바이에른 뮌헨과 최린과의 경기는 축구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더욱 눈부셨는데요. 전반전에 보여준 그의 수비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전방으로 나아가 공을 끊어주는 능력과 크로스를 막아내는 기술로 상대 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했죠. 그의 놀라운 피지컬과 수비 능력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전반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김민재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52분에도 그는 후방으로 넘어오는 공을 막아내며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표현처럼 그는 마치 홍길동처럼 경기장 곳곳에서 활약했습니다. 후반전에도 김민재 선수는 볼 경합 중 상대 선수를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며 볼과 함께 상대 선수를 터치라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 덕분에 바이에른 뮌헨은 1대0으로 승리하며 무실점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승리로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최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최상단을 지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무패 엔진은 계속해서 힘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승 2무의 눈부신 성적으로 독일 리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연속된 출전과 힘든 경기 속에서도 보여준 그의 노력과 고통은 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폴리에서의 활약 이후로도 꾸준히 풀타임으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투 감독이 2010년 이후로 바이에른 뮌헨의 첫 무교체 경기를 진행했다는 점은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적절한 교체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부분입니다. 국제 매치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이 고생한 상황에서 5명의 교체를 기록한 다른 팀들과 비교할 때 바이에른 뮌헨의 교체 전략은 다소 의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축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